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침대 위에서 혹시 남몰래 등 돌려 누운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을까 두려워 짐짓 잠든 척 숨죽이고 어둠 속에서 홀로 깊은 한숨을 삼켰던 그 비참한 기분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육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든든한 남편으로서 평생을 지켜왔던 남자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물기 잃은 고목처럼 초라해 보이고 이제 남자로서의 내 인생은 끝난 것인가 라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기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을 찾기에는 부끄럽고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혼자 사귀다 보면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아내와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무력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도 아닙니다. 만약 부엌 찬장 한 구석에 놓인 아주 평범한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섭취하는 것만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20대 시절의 뜨거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웃음과 당당함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의학 박사 김태영입니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눈빛에는 공통된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을지 몰라도 남자라는 본연의 모습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하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인 57%가 심각한 남성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언제든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69살 박 선생님의 사례는 이 희망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수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선생님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약해진 혈관을 깨우고 잠든 호르몬을 흔들어 깨우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물 처방에 앞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강력한 식이 솔루션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박 선생님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몸이 가벼워지고 3주가 지났을 때는 아내분께서 먼저 진료실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부관계의 기쁨을 되찾고 무엇보다 박 선생님 본인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남성 기능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의학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정력 감퇴를 단순히 기력이 쇠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혈관과 호르몬이라는 두 가지 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남성의 활력은 근본적으로 혈류의 싸움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우리 몸의 말초, 신경과 미세 혈관 끝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은 수도관에 녹이 세울 듯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혈관 탄력도는 30대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길이 막히니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차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됩니다. 40대 이후 매년 1.5%씩 줄어드는 이 호르몬은 남성의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지대 역할까지 합니다. 호르몬이 고갈되면 근육은 빠지고 배만 나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이유 없는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력감과 자존심의 상처는 여러분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호르몬이 말라가면서 생기는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혀주고 마른 호르몬샘을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천연 식재료, 바로 꿀과 호두의 결합이 이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영양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났을 때 우리 몸속 세포 단위에서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의 숨겨진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설탕 대용품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자양강장제이자 현대 과학이 인정한 혈관 소생 물질입니다. 꿀이 중년 남성에게 필수적인 이유는 크게 4가지 과학적 기전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꿀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점화 플러그입니다.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섭취 후 10분 내로 혈관에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중년 남성의 몸에 강력한 스파크를 튀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꿀은 혈관 내벽을 복구하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꿀에 함유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 연구에 따르면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23%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져야 혈액이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셋째, 꿀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의 원료가 되는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아연과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해야 할 보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보론은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희귀 미네랄로 꿀 한 스푼에는 이 귀한 성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쏘시개만으로는 거대한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꿀이 불을 붙이는 역할이라면 그 불꽃을 밤새도록 타오르게 할 묵직하고 단단한 장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호두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견과류 같지만 호두 껍데기 속에는 남성 건강의 핵심인 아르기닌과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난 밀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호두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특별한 기체로 변환됩니다. 이 산화질소야말로 남성 활력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은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고속도로처럼 넓게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1998 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 산화 질소의 혈관 확장 기능을 밝혀낸 연구진에게 수여되었을 정도로 그 의학적 가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말초, 신경까지 시원하게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르기닌의 힘입니다. 남성의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미세 혈관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빠르게 모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견과류에 불과한 호두가 실제로는 혈관이라는 도로를 넓히는 중장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12주 동안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18%나 향상되었고 혈류 속도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호두가 단순히 몸에 좋은 식품을 넘어 혈관 건강을 치료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호두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탁해진 혈액을 맑게 정화하고 혈관 벽에 들러붙은 만성 염증을 제거하여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맑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곳까지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2%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호두 100g에는 연어보다 더 많은 양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 하루 몇 알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정신적인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호두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세포 자체가 건강해야 하는데 비타민 E가 세포의 노화를 막아 호르몬의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 정자의 운동성과 생명력이 16%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세포 재생과 활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꿀이라는 강력한 점화 플러그와 호두라는 고성능 연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먹을 때가 아니라 함께 섭취했을 때 일어납니다. 단독으로 먹었을 때의 효과가 각각 100이라면 둘을 합쳤을 때는 200이 아니라 300 이상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 원리는 매우 정교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기반합니다. 꿀의 단당류는 섭취 즉시 흡수되어 인슐린 수치를 아주 살짝 그리고 빠르게 높여줍니다. 이때 분비된 인슐린은 호두에 포함된 아르기닌과 각종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운반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꿀이 문을 열어주면 호두의 영양분이 그 틈을 타 세포 깊숙이 침투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호두의 양질의 지방은 꿀의 당분이 너무 급격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고 에너지가 밤새도록 은은하고 꾸준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작용 덕분에 우리는 즉각적인 활력과 지속적인 지구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꿀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혈관 내피 기능 개선 효과가 34%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꿀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에서 산화되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몸속에서 산화되면 독이 될 수 있는데 꿀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호두의 좋은 성분이 온전히 혈관까지
도달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조합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결혼 후 첫 딸을 의미하는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꿀을 마시며 부부의 금슬을 좋게 했다는 풍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대인들은 성분 분석표가 없었음에도 경험을 통해 꿀과 견과류의 조합이 남성의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도 꿀과 호두를 버무린 음식이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남자의 기운을 북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비법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경험으로 검증된 통계학적 결과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조합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꿀과 호두 역시 정확한 섭취 타이밍과 정량을 지킬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많은 분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거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여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재생되고 호르몬이 샘솟는 골든타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가장 효율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하루꿀 한 스푼에 호두 3알입니다. 겨우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칼로리 과잉과 소화 불량을 초래해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은 티스푼 기준으로 약 64칼로리, 호두 3알은 약 120칼로리입니다. 합쳐서 200칼로리 미만으로 이는 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입니다. 저녁 식사량을 평소보다 두세 숟가락만 줄이면 체중 증가 걱정 없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취침 2-3시간 전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여기에는 인체의 호르몬 분비,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잠든 사이,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이 지나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위장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꿀과 호두를 섭취하면 몸은 곧바로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를 마칩니다. 잠들기 전 섭취된 아르기닌은 수면 중에 서서히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밤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공급된 영양분은 밤새 우리 몸속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한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그 황금 시간대에 호두의 아르기닌과 꿀의 미네랄이라는 최상급 원료가 정확하게 공급되는 셈입니다. 마치 공장이 풀가동되는 시간에 맞춰 최고급 자재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 확연히 달라진 신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남성이 젊은 시절 경험했던 아침의 자연스러운 발기 현상은 단순히 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밤사이 혈관이 건강하게 확장되고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청신호입니다. 꿀과 호두 루틴을 꾸준히 지속하면 이 반가운 아침의 손님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섭취 방법 또한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주는 것이 장기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추천하는 방법은 호두 2-3알을 꿀 한 스푼에 푹 찍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혈류량을 늘려주며 침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져 맛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만약 평소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이라면 따뜻한 우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하게 든 우유 한 컵에 꿀을 타서 녹이고 그 위에 잘게 부순 호두를 띄워 드셔보십시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됩니다. 여기에 꿀과 호두가 더해지면 심신을 이완시키고 깊은 숙면을 유도해 자는 동안의 호르몬 생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숙면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빈말이 아닙니다. 잘 자야 남성 호르몬도 잘 나옵니다. 아침에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꿀과 호두를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꿀과 호두의 좋은 성분들이 낭비 없이 체내로 쏙쏙 흡수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1세의 최영호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복합적인 대사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약을 동시에 복용 중이었고 체중도 표준보다 10kg 이상 많이 나가는 비만 상태였습니다. 최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활력 저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써보기도 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고 복용 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작용 때문에 겁이 나서 더 이상 약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약물 치료를 잠시 보류하고 꿀과 호두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셨기에 섭취량과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꿀은 반 스푼으로 줄이고 호두는 그대로 2알을 드시되 혈당이 가장 안정적인 저녁 식사 후 3시간 뒤에 섭취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조바심을 내는 최 선생님께 저는 세포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고 조금만 더 가봅시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사려 깊은 부인께서 매일 시간을 맞춰 챙겨주신 덕분에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정확히 3주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잰 아침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0을 오르내렸는데 130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공복 혈당 수치 역시 조금씩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달 반이 지났을 때 최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라고 수줍게 고백하셨습니다. 부인과의 잠자리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보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꿀과 호두가 아무리 좋은 천연식품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시니어 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려면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섭취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앞서 최 선생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꿀은 어쨌든 당분입니다. 설탕보다는 흡수 속도가 완만하다고는 하나 과량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꿀 섭취를 하루 반 스푼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을 골라야 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 수치가 매우 높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막는데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와 비타민 E 역시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작용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지혈이 잘 안 되거나 멍이 쉽게 드는 등의 출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호두 섭취량을 하루 2알 정도로 조절하고 섭취 후 잇몸 출혈이나 코피 같은 증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꿀은 꽃가루가 원료이기 때문에 특정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후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심하면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 있는 분들은 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또한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호두나 땅콩을 먹고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유불급의 원칙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하루에 꿀을 서너 스푼씩 먹고 호두를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치솟고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 오히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더딘 식품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섭취하면 영양분 흡수는커녕 탈이 나기 십상입니다. 하루 꿀 한 스푼, 호두 3알이라는 정량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준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꿀과 호두가 어떤 과학적 마법을 부리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좋은 정보네 하고 넘기는 것과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호두 한 봉지를 사고 찬장에서 꿀단지를 꺼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여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과 호두 3알을 먹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과 호두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검이라도 그것을 휘두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식이요법이 우리 몸의 연료를 채워주는 과정이라면 그 연료를 태워 힘으로 바꾸는 엔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꿀과 호두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몇 가지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를 생활화하십시오.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힘차게 펌프질하여 온몸으로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골반 주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호두의 아르기닌이 만들어낸 산화질소가 필요한 곳에 더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꿀과 호두를 먹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보다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을 때 그 영양분이 혈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둘째,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켜
우리가 애써 확장해 놓은 혈관 통로를 다시 막아버립니다. 술 역시 과도하면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여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술자리 횟수를 줄이고 담배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에 목숨을 거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분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남성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만 챙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함께 챙겨야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창한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에 그날 꿀과 호두를 챙겨 먹었는지 표시하고 아침에 느꼈던 피로도나 기분 변화를 간단한 단어로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몸이 좀 가볍다, 잠을 푹 잤다 같은 작은 기록들이 모여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활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닌 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혈관과 호르몬을 동시에 케어하는 꿀과 호두의 조합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하루 꿀 한 스푼과 호두 3알, 취침 2-3시간 전 섭취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영양분에 적응하고 구조를 바꾸는 데는 최소 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꿀과 호두를 드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쌓여 어느 날 아침, 기적처럼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박 선생님과 최 선생님이 되찾은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는 건재하다라는 존재의 확인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교감할 수 있다는 행복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그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올바른 재료만 넣어준다면 언제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봄날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햇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부엌으로 가서 꿀단지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2번째 전성기는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질 높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꿀과 호두를 드시면서 겪으신 긍정적인 변화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진료 시간 틈틈이 확인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의학 박사 김태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하고 검증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